됐어요. 자, 행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질문 있습니까? 풀어봤어요, 문제? 안 풀어봤어? 왜 안 풀어봤어? 어렵지도 않은데. 숙제들을 해야 안 잊어버립니다. 굳이 한 거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수업을 듣는 이유가 없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숙제는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집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안 하면 네, 듣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질문. 네. 유형편 네. 96쪽에 96쪽? 네. 29번이요? 자, 29번 봅시다. 유형편 96쪽에 29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행렬 A, B에 대하여 A의 성분과 B의 성분이 각각 이렇게 생겼대요. 됐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I, J랑 행과 열이 바뀌면 똑같답니다. 자, A 행렬은 보세요. A11, A12, A의 21, A의 22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근데 요 행과 열이 바뀐 애가 서로 똑같대요. 그러면 얘네 둘은 몰라.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바뀌어도 그 자리니까. 그래서 A11, A12 여기는 똑같이 A12 얘랑 똑같으니까 A2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B를 보니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2차 정사각행렬이라 이렇게 생겼어요. 나만 덥니? 안 더워? 네. 일단은 바꿨더니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얘를 잘 보세요. 둘이 바꿨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도 똑같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도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둘은 0인 거고 B의 1행 2열 그리고 마이너스 1행 2열 이렇게 되는 거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네 둘을 더했더니 뭐가 나왔대? 8, 15, 마이너스 1, 7 8, 15, 마이너스 1, 7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A의 1행 1열은 여긴데 얘랑 더해서 8 나왔으니까 얘가 8이겠죠. A의 2행 2열도 역시나 7 나옵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연립하시면 돼요. 더해서 15가 나오고 뺐더니 마이너스 1 나왔대. 그러면 여기가 7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8 얘는 8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연립해보면 그죠? 그래서 A 행렬은 8, 7, 7, 7 이렇게 돼 있는 거고 B는 0, 8, 마이너스 8, 0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뭐야? 2행 1열, 2행 2열 밑에 있는 게 둘을 더하면 얼마나? 14 이렇게 돼야죠. 됐습니까? 또 질문 있어요?
다른 숙제들은 잘 하고 있어요? 국어든 영어든? 친구는 왜 책이 없을까? 윤희? 타이밍, 나랑 타이밍. 아, 자느라? 빨리 가서 갖고 와. 다른 과목들은 잘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 안 하면 어떡해요. 이거 다 잊어버리면 또 나중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번거로움을 굳이 가져가려고 할까? 똑같은 아닌데 중간에 응? 수학 질문 봤나? 아, 해보세요. 몇 번? 88페이지에 12번. 유형 네, 88페이지에 12번. 12번.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5장의 카드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는 했어요. 5개를 고르죠? 5개를 골랐을 때 이렇게 보세요. 얘를 다 더했다? 그랬을 때 짝수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게 뭐야? 뭐라고 쓴 거야? 피자? 피자 먹어요? 아니, 그 고등학생들이 응. 연습 시간에 피자랑 샌드위치 시켜줘 그래서 저희도 먹고 싶다고. 아, 자기들끼리 시켜 먹었다고? 아니, 쌤이 시켜줘서 먹고. 누가? 그 여기 썸머 말고 응. 수업하시는 쌤? 누구지? 남자 선생님? 네. 저기 큰 강의실에서 수업하시는 쌤. 아, 여기는 안 들어오고? 네. 아, 누군지 알겠다. 피자 먹고 싶어. 진국쌤한테 사달라 그래. 네. 자, 봅시다. 얘가 짝수가 나오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될까? 단순히 짝수기 때문에 홀수냐 짝수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얼마가 돼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 이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자. 홀수의 개수가 홀수 개면 마지막에 1이 하나 남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5개 숫자 중에 홀수의 개수는 짝수번 등장합니다. 또는 등장하지 않아요. 맞니? 그러면 홀수가 0개일 때, 2개일 때, 4개일 때 이렇게 쪼개 놓고 봐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5개의 숫자가 순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5개의 숫자가 순서가 없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돼요. 됐니? 그럼 여기서 홀수가 하나도 없어. 그럼 짝수는 몇 개 골라야 돼요? 짝수는 5개. 이럴 때는 3개. 이럴 때는 1개. 근데 1부터 얼마까지? 8까지? 1부터 8까지면 짝수 몇 개? 4개. 홀수 4개. 이런 애 돼요? 안 돼요? 얜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요런 경우를 봅니다. 홀수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짝수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그래야 끝이 나기 때문에 둘은 곱합니다. 이해돼요? 요런 경우 홀수 4개 중에서 4개를 다 골라. 그 다음 짝수 4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 그래야 선택이 끝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6, 4, 24. 얘는 4가지. 둘이 합쳐서 28가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다음. 없으면 진도 나갑니다. 음. 18. A, B, C, D가 가방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농구를 한 다음에 임의로 하나씩 들었을 때 한 명만 자기 자신의 가방을 드는 경우는 조건이 한 명은 자기 걸 들어야 되지. 그치? 조건부터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조건부터. 한 명이 본인 거, 자기 자신, 본인 거 딱 택하는 경우가 A가 자기 거 드냐, B가 자기 거 드냐, C, D, E 몇 가지 나와요? 5가지가 나와요. 나머지 4명은 다른 사람 거. 요렇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남은 4명을 A, B, C, D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4명이 A, B, C, D야. A 가방, B 가방, C 가방, D 가방. 요렇게 돼요. A가 들 수 있는 게 누구 거예요? B, C, D 거. 그래서 B인 경우, 아이고, 이 B가 아닌데. 얘가 B인 경우, C인 경우, D인 경우 이렇게 놓고 봅니다. 됐어요? 얘가 B를 들었어. 그럼 B가 고를 수 있는 것 A, C, D예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됩니다. B 거를 이미 자기 거는 뺏겼기 때문에 얘가 A 거를 들었다. 그럼 얘는 D 거밖에 못 들어요. 왜? C, D가 남아서. 얘가 C를 들었다. 그럼 얘는 D 거밖에 못 들어요. 왜? D가 남았잖아. 그죠? 그 다음 B, D 이렇게 썼어. 그럼 C가 들 수 있는 건 A 것밖에 못 들어요. 왜? C가 남아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가 여기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맨 밑에 것만 볼게요. 둘로 나눠지면 여기 D를 들었으면 B가 들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A하고 C밖에 없어요. 그죠? 얘가 A를 들었다? 그럼 C가 들 수 있는 건 B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게 C라서. 이해됐어요? 얘가 C인 경우에 요게 C를 들었어. 그럼 얘가 들 수 있는 건 A 또는 B. 아무거나 상관없죠. 마찬가지 얘가 A를 들었으면 얘는 B를 들면 되고 얘가 B를 들었으면 A를 들면 됩니다. 요거 하나당 3개가 나오죠. 여기도 요거 들었을 때 3가지가 나옵니다. 얘도 비슷한 모양으로 밑에 거랑 비슷한 모양으로 3가지가 나올 거예요. 됐어요? 그럼 총 몇 가지? 9가지. 됐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 걸 들 건지 하나를 정하고 그때마다 9가지씩 등장하기 때문에 전체 몇 가지예요? 45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됐습니까? 또 있어요? 어디? 210페이지에 14번. 자, 봅시다. 9개의 숫자 중에서 임의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각 자리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217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9의 배수 관련이죠. 그치? 그럼 숫자를 9가지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가 있으면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6인 거, 7인 거, 8인 거, 9인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1하고 세트로 나오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1이 들어가 있어. 그럼 안 나오는 애가 누가 있어요? 8. 들어가면 안 되는 애가 8이야. 맞아요? 2가 들어가 있으면 7 안 돼요. 3 들어가면 6 안 돼요. 4 들어가면 5가 안 됩니다. 맞아요? 위아래로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세팅이 돼 있어도 3, 7, 8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조건은 만족해요. 그치? 이해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 중에서 이 가로줄 중에서 3개의 줄을 선택합니다. 됐어요? 가로줄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됐지? 지금 숫자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를 골랐다 치자.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1 또는 8이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1 또는 3 또는 6이고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건 4 또는 5예요. 몇 가지씩 있어요? 2가지씩 있지.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면 일단 숫자 3개는 골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숫자 3개 다 골랐어. 이걸 일렬로 나열을 해야지. 곱하기 300 이렇게 계산하면 띡 하고 나와요. 됐니? 다음. 쪽에 10번이요. 59쪽에 개념? 10번? 이거 인수분해 아니야? 일단 요거는 진도 다 나가고 나서 선생님이 앞에 건 질문도 같이 받아줄게요. 네. 일단 선생님하고 한 거부터 우선 봅시다. 230페이지에 네. 5-2 이거 그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12 청산이 나올 것 같은데. 5-2? 네. 연립을 해보면 되잖아. 오. 에? 연립을 해야죠, 연립을. 하나하나 다 하면 이거 못해요. 먼저 A, B를 가지고 먼저 연립을 하세요. 그리고 A만 나오게끔 식을 세워놓고 찾는 겁니다. 질문. 자, 없으면 이제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오늘 나갈 거는 행렬의 곱셈이에요. 자,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볼게요. 얘네들은 곱하기가 있냐? 앞에서 우리 더하기 빼기 했어요. 그쵸? 그럼 곱하기 나누기라는 개념도 있을까 싶은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나누기는 없습니다. 나누기에 대한 개념은 없고요. 곱하기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행렬 곱이라고 불러요. 그냥 행렬 곱. 실수 계산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 곱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A라는 행렬이 있다. 여기를 A, B, C, D라고 할게요. B라는 행렬이 또 있습니다. B라는 행렬이 X, Y, Z, P, Q, R, S, 네, P, Q, R, S. 요렇게 2차 정사각 행렬 두 개가 있어요. 됐죠? 얘를 구할 건데, 곱할 걸 구할 건데, A 곱하기 B를 잘 보세요. 얘도 생략을 합니다. 곱하기 기호는. 여기 곱하기라고 해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일단 옆에 붙여서 써요. P, Q, R, S. 이 단원 이름이 뭐라고? 단원 이름이 뭐예요? 지금 우리 배우는 거? 행렬이죠. 여기가 행이고 여기가 열이에요. 열입니다. 열. 여기 1행, 여기 1열 맞춰서 곱할 거야. 자, 요렇게 돼 있는 애 요렇게 세워서 곱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뭐가 등장을 하냐면 1행 1열에는 A, P 더하기 B, R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행과 1열을 곱하는 거야. 두 번째, 1행과 2열을 곱하게 되면 A, Q 더하기 B,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길죠? 나중에 가면 좀 익숙해져요. 대신에 숙제를 해야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 2행 1열을 봅니다. 2행 1열 C, P 더하기 D, R 2행 2열은 얼마야? C, Q 더하기 DS 요렇게 해서 행렬 곱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애랑 요렇게 생긴 애랑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곱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하죠? 여기 1행하고 여기 1열을 봤는데 숫자 개수가 맞아요? 개수가 안 맞죠? 못 곱해요. 요건 안 됩니다. 곱하고 싶었으면 요렇게 생긴 애하고 요렇게 생긴 애하고는 곱할 수 있어요.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그럼 나오는 애는 몇 행 몇 열? 2행 2열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요? 바꿔 얘기하면 앞에 한 행에 쓰여진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거에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알겠니?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애가 m 곱하기 n 행열이고 뒤에 있는 애가 a 곱하기 b 행열. 그럼 여기에 있는 열의 개수와 여기에 있는 행의 개수가 둘이 같아야 찾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면 얘는 몇 행 몇 열? 네, 요거까지는 굳이 안 나올 겁니다. 계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곱셈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볼 거예요. A 곱하기 B, 우리가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B 곱하기 A를 구해볼 거야. PQRS A, B, C, D 이렇게 있다. 자, 얘를 구해보자. 먼저 1행 1열을 봅니다. 그럼 PA, CQ, AP 플러스 CQ. 벌써 첫 번째 것만 봐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얘네 둘은 같지 않습니다.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는 같지 않아요. BP 플러스 DQ. 여기는 AR 플러스 CS. 그 다음에 BR 플러스 DS. 얘네들이 같을 리 만무하지. 일단 생긴 것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 그죠? 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같아요. 특수한 경우에만. 같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계산해서 같을 때 그냥 같은 거예요. 뭔가 특징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행렬곱은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듭제곱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보자. 그러면 A의 제곱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A예요. 둘이 자리가 바뀐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죠? 얘네들은 아무리 거듭해서 하더라도 순서가 바뀌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A 곱하기 A의 10제곱 이거랑 A의 10제곱 곱하기 A랑 둘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거랑 요거라면 이렇게 곱하든 둘이 순서를 바꿔서 곱하든 A의 11제곱 나오는 건 똑같더라. 됐습니까? 네. 내용은 이게 다예요. 오늘 볼 게 다가 아니고 행렬곱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행렬곱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 좀 이따 보고 내용부터 오늘 다 볼 겁니다.
아니다, 문제부터 보자. 에이. 자, 236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이에요. A 곱하기 A 플러스 B. 잘 보세요. A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하면 우리가 전개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개를 할 때.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서 곱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왼쪽에서 곱했지. 그럼 A, B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 BA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선택에 따라 달라요. A 플러스 B를 먼저 구하기가 쉬우면 직접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5-3 2 빼기 4 요거 하고 A 플러스 B를 구해볼까? 그게 더 빠르겠네요. 7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1 요거 곱하면 결국엔 이거 계산한 거랑 똑같은 애가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를 2번 하는 것보다는 더하기 한 번에 곱하기 한 번 하는 게 낫지. 그죠? 계산상 요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35 빼기 9 26 마이너스 20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14 마이너스 12 2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해돼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알겠어요? 앞에 거는 행, 뒤에 거는 열 이렇게 보면 돼요. 됐지? 2번 AB 마이너스 BA 얘는 AB 마이너스 BA 막 공통인수로 묶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는 자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얘네들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0이야 라고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알겠지? AB부터 구해봐요.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고 B가 2 마이너스 1 1 3 얘를 구해보면 이게 AB야. 그죠? 10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2는 4 마이너스 4 0 2는 2 4 3 12 마이너스 14 이게 AB입니다. 됐죠? 이번엔 BA를 구할 거야. 2에 마이너스 1, 1, 3이고 뒤에는 5,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 자, 이거 곱해보자. 곱하면 2, 5, 10에다가 마이너스 2, 8, 2, 3은 6, 4, 1은 4, 마이너스 2, 5, 1은 5, 2, 3은 6, 11, 3, 1은 3, 3, 4, 12, 마이너스 15. 얘네 둘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 걸 빼라는 얘기입니다.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1 빼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단순히 곱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제 숙제 안 했다고 혼낼 기력도 없다. 아우, 그런다고 숙제를 안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했어? 경우에서 더 맞춰서 경우에서 하나 하는데 6시간 넘게
조금은 답답한 친구로구나. 건너뛰세요. 진도를 빨리 나갈 때 여러분 앞에서부터 막힌다고 그 막히는 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뒤에 거 다 날려요. 오늘 할 거 오늘 딱 정해놓고 했는데 오늘 다 못했어. 건너뛰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건너뛰고 후기를 도모하십시오. 나중에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그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봐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걸 목매달고 있지 말고 일단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부터 하세요. 행렬부터. 얘는 쉬워서 금방금방 해요. 계산만 틀리지 않으면. 필수예제 2번. A의 16제곱을 구하래요. A가 1, 0, 2, 1 이렇게 돼 있대요. 16제곱을 한 번에 구할 재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A 제곱부터 구해봐요. 1, 0, 2, 1. 자, 이렇게 곱하면 1, 0. 얘는 1이고, 0, 0, 0이고, 2, 2. 여기는 4. 그 다음, 0하고 1이니까 1 나와요. 뭔가, 이 다음 거는 1, 0, 6, 1이거나 혹은 1, 0, 8, 1이거나 둘 중 하나겠다. 대충 감이 옵니까? 대략적으로 이럴 거야. 추측을 하고 계산을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이렇든가 이렇든가 둘 중 하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뭐 얘네는 간단한 거니까 굳이 생각 안 하더라도 나오긴 해요. A 세제곱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돼. 1, 0, 4, 1에다가 1, 0, 2, 1을 한 번 더 곱하면 1, 0, 여기가 문제지. 4에다가 2를 더합니다. 6이고 1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 또 6에다가 2를 더한다 라는 모양새가 계속 나오겠지. A가 세제곱이 돼 있으면 여기는 6, 제곱돼 있으면 4. 그죠? 그럼 A가 16승이 돼 있으면 이 미자리는 뭐가 와야 돼요? 2 곱하기 16 만들면 되겠죠? 여기는 32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다음 행렬 A가 이번엔 또 어떻게 생겼어? 조금 더 특이하게 생겼어. A가 0, 2, 0, 2 이렇게 생겼다. 요거는 30제곱을 구하래요. 좀 길어. A 제곱은 0, 2, 0, 2 곱해보자. 0, 2, 0, 2 계산하니까 0, 0 여긴 0이야. 0, 4 4야. 그죠? 그 다음은 0, 0이라서 0이야. 0, 4, 4. 그 다음이 6, 6이면 2씩 더해 나가는 거고 8, 8이면 2씩 곱해 나가는 거겠지.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다른 숫자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0, 2, 0, 2 0, 4, 0, 4 계산. 어차피 이쪽은 0이고 여기도 0 나올 겁니다.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이해돼요? 그 다음 거 보자. 1행 2열은 얼마? 2를 곱했죠. 나온 4에다가 2를 곱해버렸어.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8 나와요. 3차를 하면 8제곱 이렇게 돼 있다. 맞니? 이해돼요? 2의 3승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A의 30승은 0, 2의 30승, 0, 2의 30승 이렇게 쓰면 돼요. 구할 거야? 구하진 않겠지. 네. 1024를 3번 곱하면 대충 생각해도 단위가 억 단위가 나옵니다. 그죠? 공이 9개 이상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10억 단위가 나와요. 궁금한 사람은 해보십시오. 네.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하면 돼요. 10억 단위. 용자가 되는 거죠. 용자가. 자, 실생활에서의 활용. 실제로 이렇게 하냐? 연산할 때만 이렇게 합니다. 무언가를 연산해야 될 때만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렇게 연산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냐? 보이겠어? 안 보여요. 이런 계산 어디서 하냐면 엑셀 알아요? 엑셀 여러분? 컴퓨터 좀 합니까? 컴퓨터를 거의 못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 핸드폰은 그렇게 하면서 컴퓨터를 못 다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으로 한글은 할 줄 아는 게 좋아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근데 엑셀은 선택사항이고 파워포인트하고 프레지라 그럼 모르죠. 파워포인트하고 일단 한글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게 좋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번호 넣는 게 국룰이긴 한데 아직은 모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뭔가 조별 과제나 조별 발표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게 프레지라는 게 있고 파워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프레지 들어봤어요? 알아? 어떻게 알아? 응? 문이 열려 있었어? 응? 뭐지? 뭐가 문제가 있나? 아무튼 프레지 어떻게 알아? 알려주셨어? 현명하신 분이네. 프레지라고 탁 누르면 이제 카메라가 확 가까이 가는 것처럼 줌인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확대가 돼요. 그 안에서 또 누르면 거기가 또 확대가 돼요. 그렇게 해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얘가 훅 하고 뒤로 빠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도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서울이야. 이렇게 탁 찍으면 서울 지도가 딱 크게 확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프레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거나 파워포인트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도 많이 씁니다.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로 많이 하는데 이거를 잘 다루지를 못하면 정말 누가 봐도 조잡하게 나와요. 굉장히 조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점수가 좋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조별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자료 조사도 자료 조사지만 그런 걸 만들 줄 알아야 나중에 훨씬 더 편해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집에서 궁금하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내가 패드가 필요한 이유 해가지고 쫙 PPT를 해봐. 사주실 거예요. 네. 무튼 컴퓨터도 좀 다룰 줄 알고 그 다음에 한자도 좀 할 줄 아는 게 좋아요. 한자. 내가 여기선 얘기는 안 했구나. 수학 과목을 배우다 보면 지금 행렬도 그렇고 나중에 뭐 함수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90%는 한자어예요. 나머지 10%는 뭘까? 영어예요. 순우리말이 없습니다. 한글이 없어요. 이 안에는 다 한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한자 뜻을 알고서 내용을 배우는 거랑
모르고서 내용을 배우는 건 어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라도 한자 급수를 따진 못하더라도 한자를 일단 조금 배워보긴 하세요. 요즘에 막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만화라도 봐. 마법천자문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도 보면 도움 돼요. 왜 그러냐면 말에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 라는 뉘앙스만 알고 있어도 그걸 꼭 굳이 한자로 쓸 필요는 없어요. 함수에서 여러분 함수 들어봤죠? 언제 나와? 이 단어가 처음에. 언제 처음 들어봤어요? 중2. 작년에 처음 나옵니다, 원래. 중2. 중2에서 함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x 하나에 y 하나 대응하는 거 이렇게만 배웁니다. 그죠? 그럼 함자가 무슨 함자인데? 상자 함자예요, 상자. 왜 상자라고 썼을까? 그거는 지금 방금 얘기한 요술상자 같은 거 있죠? 왜? 3 들어가서 2를 더하면 얼마? 잘했어요. 이런 거 했을 때 기억나요? 얘 그림이 나온 건 이름 때문에 얘가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함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림 때문에 이 모양을 갖다 쓴 거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함수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펑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x의 이 f, 그게 펑션의 약자예요. 펑션 무슨 뜻이야? 기능이야. 그럼 기능하고 상자하고 합쳐보세요. 왜 영어까지 써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학은 안타깝게 동양 수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만든 수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들은 다 서양 수학이에요. 외국에서 들여와요. 중간에 번역을 하면서 이걸 한자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다 만든 거고, 그래서 한자도 보고 영어도 보고 다 해야 돼. 그래서 대학 가서 전공을 수학으로 하잖아. 책이 다 영어예요. 니미를. 영어가 싫어서 수학과를 갔는데 책 자체가 영어로 돼 있어요. 다 영어로 해야 돼요. 놀라지 마. 여러분들 나중에 전공을 뭘 하든 전공책은 대부분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국문과를 가도 전공책 중에 영어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뻥이 아니라 진짜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학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쉬었다 합시다. 지호야, 거기 짝대기 2개 있는 버튼 한 번만 눌러줘. 자, 봅시다. 이제 필수 예제 3번이에요. 서윤아, 뭐 있어? 왜 내일 뭐 나오나 궁금해서 그래? 너넨 주말에 안 나오지? 하하, 개꿀이네. 원래 윈터는 겨울에는 토요일까지 나옵니다. 요 테스트가 토요일로 가요. 그럼 나머지가 다 수업인 거야. 신나겠지? 10시까지. 응? 토요일도 10시까지. 10시까지는 아니야. 5시까지예요. 큰 차이는 없죠. 일단 시험 보고 자습 몇 시간 하고 그래야 끝나요. 힘들어요. 윈터도 힘들고 썸머도 힘들어요. 근데 여름에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고, 겨울에는 그래도 좀 추운 건 괜찮아요. 좀 버틸만 합니다. 더우면 사람이 무슨 고체가 녹듯이 사르륵 녹잖아. 힘들어요. 진이 빠지고. 그래서 주 5일로 잡은 걸 거야. 자,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표가 있어요. 표. 과일 가게 PQ가 있고 사과, 오렌지, 개당 가격. 그래서 값은 몇 개, 을은 몇 개 이렇게 살 거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과는 사과, 귤? 오렌지? 오렌지. 귤이 영어로 뭐지? 네, 어쨌든 오렌지는 아니죠. 네. P, Q, 1200, 1000. 1200, 1000원. 그 다음에 800원, 1500원. 어이구. 이럴 것 같으면 오렌지는, 1000원, 1000원, 100원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럴 것 같으면 오렌지는 P에서 사고, 사과는 Q에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거라면?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갑과 을이 있는데, 갑, 을. 갑을병정 알아요? 여기가 사과, 여기가 오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을병정 알고 있어요? 갑을병정? 뭘 뜻하는지 알아요? 갑을병정, 유기경신, 임계라고 해서 10개가 있어요. 그게 뭘 뜻하는지 알아? 왜 우리가 이런 말 하냐면 정묘년이나 사람 갖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해 연자예요, 해. 뭐 이렇게 땄을 때 묘가 토끼잖아. 토끼. 왜 그래서 푸른 용의 해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얘는 색깔을 뜻해요. 굳이 따지면 12간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그냥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아마 선생님 나이대 사람들은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이제 똘기덩이부터 시작할 거예요. 똘기덩이, 호치, 새초미 이렇게 있어요. 누구 있니? 내 나이랑 비슷한 사람이. 없네. 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그때, 선생님 어렸을 때 나온 그, 꾸러기 수비대라는 만화가 있는데, 선생님 나이대 친구들은 대부분 12간지를 다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30년이 넘었는데. 굉장하죠? 그러니까 마법 천자문을 봐봐. 안 잊어버리겠지. 자, 보자. 자, 이렇게 만든 행렬과 이렇게 만든 행렬을 각각 A, B라고 했어요. 얘가 A, 요게 B. 그랬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A, B가 곱해지면 A, B, C, D 이렇게 나오는데 갑과 을이 각의 P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과 을이 각의 P, Q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을 각각 A, B, C, D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요. 자, 봐봐. A, B를 볼게요. A, B를 보면 1행, 1열이야. 그죠? P 가게에서 갑이 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P 가게에서 갑이 사과를 3개, 오렌지를 5개 이렇게 산 거야. 이해돼? 그래서 갑이 P 가게에서 사온 게 이렇게 1행 1열에 나오는 거고 1행 2열은 뭐예요? 을이 P 가게에서 사온 거야. 됐습니까? 2행 1열은 Q 가게에서 갑이 사온 거. 갑이 Q 가게에서 낸 금액. 2행 2열은 을이 Q 가게에서 낸 금액.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보냐? 앞에 거의 행과 뒤에 거의 열을 연결시키면 돼요. 행열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게 보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열은 갑이 낸 돈, 요 열은 을이 낸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제 곱에 대한 성질을 볼 건데 별거 없어요. 방금 얘기한 게 거의 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지 않다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잖아. 그럼 우리 원래 어떻게 계산해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여기선 통용이 될까? 안 됩니다. 잘 보세요. A 더하기 B, 여기도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보면 얘부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AB가 나오고, 그 다음 얘가 전개가 되면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실수 계산처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두 행렬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조건을 걸었다라고 하면 이건 뭔 뜻일까요? 뭐야, 또 누가 왔어? 아까 아저씨 또 오신 줄 알았네. 자, 이건 뭔 뜻일까? 맞아요. AB랑 BA가 똑같다. 아까 뭐라 했어요? 특수한 경우에 같아질 수 있다 그랬지? 그 특수한 경우라는 건 그냥 계산했을 때 같아진다라는 소리예요. 뭔가 대단한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도 조금 다르다.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고 싶은데 그게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얘네는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문제 봅시다. 우리가 진도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진도를 다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에는 질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할 거니까 숙제를 좀 해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엔 질문도 받고 선생님이 프린트를 따로 해서 문제를 풀 거를 좀 볼 겁니다. 그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내 수업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요. 다음 주 금요일을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숙제를 좀 하세요. 알았지? 앞에는 쉬워서 뭔가 질문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 C단계만 풀어보세요. 이거 C단계 맞니? 연습 문제 있죠? 그 뒤에 연습 문제만 쭉 풀어보세요. 앞에 잘 안 되면 밑에 있는 그 필수예제 밑에 딸린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경우에 얘네들은 다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뒤에 연습 문제를 바로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특히나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사람들은 앞에 건 할 필요가 없겠죠. 240페이지. ABC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AB 플러스 3AC AB 플러스 3AC 어차피 상수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리가 가운데 있어도 되고 이쪽 끝에 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A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얘는 그럼 마찬가지 남는 애는 B 남는 애는 3C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AC가 아니라 CA였으면 묶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묶어요. 알겠습니까?
CA였으면 못 묶는데 A, C 순서로 돼 있어서 왼쪽에 둘 다 A가 있어서 묶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B 플러스 3C. B, 해야겠다.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 0, 1. 요거하고 3C라고 했으니까 0, 3, 마이너스 6, 9. 얘네 둘이 더하면, 맞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6, 10이고 여기다가 A를 곱하래요. A, 1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돼 있는 거 곱하랍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1에 12, 11 나오고요. 3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 0에 마이너스 6, 0에 10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계산만 조금 그렇지 좀 많다 뿐이지 어차피 연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A 곱하기 B 플러스 C 빼기 C 더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는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쵸? 일일이 다 계산하면, 네, 정신없어요. 자, 이렇게 곱하면 A, B 더하기 A, C 빼기. 자, 얘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럼 C, B 순서가 돼야 돼요. 빼기 A, B 더하기 C, A 더하기 C, B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됐죠? A, B가 사라져요. C, B도 사라져요. 남는 건 AC 더하기 CA, AC 더하기 CA 구해봐야죠, 뭐. 됐습니까? 네, AC 구하면 자, 이렇게 곱한 거랑 0, 1, 마이너스 2, 3하고 1, 마이너스 2, 0, 1하고 계산한 거 0에 4,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2, 0, 3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됐습니까? 다음 0, 0, 0, 0, 1에 1, 마이너스 2, 0, 4, 3, 7 이렇게 되겠네. 얘네 둘이 더하래요. 더하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0 이렇게 돼야지. 됐어요? 그 다음 두 행렬 A, B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게 나왔습니다. A 플러스 B를 제곱했더니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수한 케이스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직접 구해보면 돼요. 1, 2, 2, 셋. 그 다음에 1x, y 마이너스 1. 자, 요걸 먼저 계산을 해보자. 얘는 2y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2 플러스 3y,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반대로 순서 바꿔 1, x, y, 마이너스 1. 자, 요거 이제 전개된다. 곱 계산. 자, 앞에 거 보니까 1에다 2x,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플러스 2. 밑에는
y 마이너스 2 넘어가서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둘이 똑같대요. 자, 얘네 둘이 같으니까 x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오나? 둘, 넷, 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x는 마이너스 2. y는 얘네 둘이 같으니까 그냥 2 아니야? 아닌가? 둘이 같아. 그럼 2y는 마이너스 2네. 얘도 똑같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자, 단위 행렬이라는 건 우리가 실수에서 봤을 때 1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숫자 1. 어떤 숫자가 있어요. 거기에 1을 곱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얘도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쟤를 곱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단순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1, 0, 0, 1 이렇게 생겼어요. 또는 1, 0, 0, 0, 1, 0, 0, 0, 1 이렇게 생겼어요. 됐어요? 또는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 자 보세요. 다 동일한 경우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또? 맞아요. 대각선으로만 1입니다. 그치? 요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만 1이고 결코 0, 1, 1, 0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또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이런 애들을 쭉 봐봐. 정사각행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2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정사각행렬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져 있으며 정사각행렬인 경우에 걔를 우리가 단위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2를 곱하나 2에다가 A를 곱하나 둘이 똑같이 뭐만 나와? A만 나와. 곱하나 마나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 2는 아무리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뭐밖에 안 나와? 2밖에 안 나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특징 때문에 2랑 다른 행렬이랑 곱셈 공식이 성립합니다. 뭔 얘기냐면 a 플러스 2에 제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이걸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됐니? 이해됐죠? 네, 이게 다예요. 문제 봅시다. 행렬 A에 대하여 A 플러스 2,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곱셈 공식. 어떻게 나와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네, 이렇게 나와요. 그지? 한쪽이 A고 한쪽이 2가 됐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 A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2는 세제곱 해봐야 1이 2니까 됐죠?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말로 들었을 때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인데 난 이거 구분할 수 있다. 여긴 경상도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선생님 와이프는 이거 구분하더라고. 억양이 다르대요. 2랑 어떻게 같니? 2랑 뭐가 다르지? 네, 억양이 조금 다르대요. 아직 2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자, 그럼 A 세제곱을 구해야겠지? 1,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1이네. 뭔가 좀 이상하다 했다. 세제곱을 구해요. 일단 제곱부터 구합시다. 얼마 나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그죠? 4. 여기다가 이제 한 번 더 1, 마이너스 1, 0, 2 요거 계산하면 6이 아니라 0이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0, 0, 0, 0에 8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1, 0, 0, 1 더해주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더하면 2, 마이너스 7, 0, 9 이렇게 돼요. 다 더하면 4가 나오겠네요. 그래도 행렬이 많이 간단해져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내용들이 더 있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에서도 4점짜리로 잘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였어요, 옛날에. 근데 그건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지? 요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7번이에요. A에 대해서 A의 100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올 것이 왔어요. 100제곱이랍니다. 그죠?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게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제곱까지는 별로 실수가 없는데 여러 번 거듭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을 해요. 계산하다가 삐끗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일단 제곱부터 구해보자. 제곱부터 반복해서 어떤 규칙을 갖는지 볼 겁니다. 제곱을 구했더니 4에다가 마이너스 7 얼마예요? 마이너스 3. 14에다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에 3
1, 마이너스 7에 플러스 9, 2 이렇게 돼요. 아직 뭔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감이 옵니까? 한 번 더 해봐야지. A의 세제곱은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1, 2. 다음 구해보자. 여기 뭐 와요? 마이너스 6에 7이니까 1이 와. 마이너스 14에 14니까 얼마 나와? 0.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얼마? 0. 플러스 7, 마이너스 6. 1. 아, 단위 행렬이 나오네. 언제? 세제곱일 때. 그럼 3번씩마다 뿅뿅뿅 하고 사라지죠? A 100제곱은 3개씩 지워나가면 마지막에 몇 개 남아? 하나 남지. 그럼 A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건 거기 있는 공식을 외워라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 공식을 증명하고 싶으면 그냥 갖다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걔는 사실 뭐 다른 특정한 조건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2차 정사각 행렬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별로 이거 외우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이걸 외워서 풀 문제 같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이것도 그냥 재미삼아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0이래요. A, B, C, D는 A의 행렬이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A에 해당되는 애가 2, D에 해당되는 애는 마이너스 3.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는 거야. AD는 마이너스 6, BC는 마이너스 7. BC를 빼면 플러스 2는 0이야. 여기서 많이 봤죠. 양변에다 A 마이너스 2를 곱해보세요. A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야. 요게 0이래. 2랑 계산한 거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0이야. 그럼 뭐가 나와? A 세제곱은 2구나 해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시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산해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남는 시간은 우리 유형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92페이지예요. 저 왜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아까부터 켜져 있던 거 아닌가? 혹시 나 때문이니? 내가 여기 온도를 지금 1도씩 올리고 있다고? 이 정도면 거의 뭐 햇님인데.
유형 1번 92페이지입니다. 4 곱하기 2 행열. 행이 4개고 열이 2개래요. 성분 ij가 i 플러스 j제곱 마이너스 ij 1대 1, 2, 2, 2, 3, 1, 4, 2 그냥 갖다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게 답니다. A의 1, 2는 I 대신에 1 대입하고 J 대신에 2를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1, 2가 나와요. 이해됐죠? 그거 일일이 하나씩 구하란 얘기예요, 그냥. 뭐 딱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패스. 7번. 유형 2번이에요. A1, A2 사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관광하는 코스가 다음 그림과 같다. AI에서 AJ로 바로 가는 관광 코스의 수를 AIJ라고 하자. 성분을 구하시오. A1에서 A1으로 가는 거 몇 개? 2개. A1에서 A2로 가는 거 몇 개? 1개. A2에서 A1으로 가는 거 2개. A2에서 A2로 1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은 보면 점 3개짜리가 없어요. 그죠? 아, 있네? 이따 봅시다. 볼 수 있나?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 두 행렬이 같답니다. 보이는 대로 찾아봅시다. A 얼마예요? 2가 나와야 될 거고, C는 2, B는 마이너스 3, D는 4. 그냥 찾으면 돼요. 16번 덜셈 뺄셈이래. 둘이 더하면 빼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8. 이해됩니까? 암산 되죠? 넘어갑니다. 22번 A, B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A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려. 그럼 이건 좀 요령을 부려보자. 2A 더하기 B고, A 더하기 2B고 2A 더하기 B잖아. 그냥 둘을 다 합치면 뭐가 나와요? 그렇지. 3A 더하기 3B가 나오죠? 둘이 더해서 그냥 3으로 나누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넘어가요. 별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25번. A, B에 대하여 2A 더하기 B가 이렇게 돼요. A를 봐야 되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될까? 2행 2열의 숫자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 거를 2배 해서 B에다 더하면 2 더하기 A가 되고 그 값이 얼마 나온 거야? 7 나온 거야. 그래서 A가 5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29번 보자. 아까 했던 거구나. 그죠? 30번은 했어요? 모르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일단 잠깐만. 시간상 뒤에 것 좀 보고 합시다. 시간 남으면 거기 30번도 보고요. 97페이지. A 곱하기 B의 모든 성분의 합 넘어갈게요. 요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8번 A의 세제곱은 K 곱하기 A랑 똑같다. K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건 그냥 구해봐야 돼요. A제곱 구해보고 A 세제곱을 구해보셔야 됩니다.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냥 직접 곱해서 구해보란 얘기예요. 오래 안 걸립니다. 14번. 자,
행렬을 P,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A 학교에서 배드민턴 배우는 학생 수를 보고 싶대. 됐죠? 자, 봐봐. A 학교에서 배드민턴. 자, P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300, 200, 250, 150.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냐면 A, B. 여기가 A 학교, B 학교. 어차피 학생수예요. 그지? 그 다음 표 2가 0.7, Q가 70%, 60%, 30, 40. 얘를 잘 보면 테니스, 배드민턴이 여기가 가로줄이 테니스고 첫 번째 행이 태가 이 태가 아니잖아. 테니스고 밑에 있는 줄이 배드민턴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내가 봐야 되는 건 여기 봐봐. A 학교랑 배드민턴이죠. 맞아? 얘랑 곱해줘야 되지. 아이고 잘한다. 됐어요?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잖아. 그럼 얘가 먼저 나와야지. 내 말 이해돼요? 여기서 행을 쓸 거고 여기서 열을 쓸 거 아니야. A 학교에 배드민턴이니까.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행을 쓸 거라서 얘가 먼저 들어가요. Q 이렇게. 그리고 나서 P 이렇게 되면 Q가 0.7, 0.6, 0.3, 0.4가 되는 거고 P는 300, 200, 250, 150. 뭐야? 2행 1열 요렇게 곱해야 나오죠? 그쵸? 그럼 QP의 2행 1열이 돼야지. 보고자 하는 자료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네. 17번. A가 이거고 A-B가 이거야. A제곱 마이너스 AB는 A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AB는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 그 둘이 곱하면 된대요. 유형 5번에 20번입니다. A, B가 요걸 만족한대. 그럼 얘도 역시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AB 곱한 거랑 BA 곱한 게 똑같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23번. 2차 정사각 행렬 A가 A 곱하기 AB는 1, 2, A 곱하기 CD는 1,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2A 플러스 3C, 2B 플러스 3D와 같은 행렬은 했어요. 이게 뭔 소린지 이해돼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우. 그 위에 거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면 만들어질 거야. 그치? 자,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A 곱하기 A하고 B 얘가 1이고 그 다음 CD가 1-1이래요. A 곱하기 CD가 1이랑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A에 2A 플러스 3C 2B 플러스 3D 조금은 그래도 간단하게 생기냅니다.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 세로줄을 잘 보면 2A, 2B야. 여기 AB가 있죠. 얘네들 2배가 돼 있지. 그럼 얘도 2배를 해버려. 그래서 2 곱하기 A에 A, B 요거는 A 곱하기 2A, 2B 요렇게 되는 거야. 뒤에 거는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3을 곱해요. 그래서 3A에 C, D 이렇게 돼 있으면 A에 3C, 3D 위아래를 더합니다. 어차피 근데 얘는 왼쪽에 2배를 했으니까 우변도 2배를 해야죠. 2, 4 여기는 3, 마이너스 3 얘네 둘을 더하면 A로 묶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 2A, 2B 더하기 3C, 3D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둘이 더하면 5,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하면 각각 맞춰진 애들끼리 더하는 거니까 문제에 나온 2A 플러스 3C에 2B 플러스 3D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6번) A에 대하여 A 이거 뭐야? 전개하면 그렇지. A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냥 구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A 세제곱 구해서 단위 행렬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 됐지? 자, 넘어가서 행렬 A에 대하여 다음 중 A 10제곱 더하기 A의 30제곱과 같은 행렬은 했어요. 자, 거기 보세요. 이건 해봐야 돼.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1. A 10제곱하고 A 30제곱을 물어봤죠. 뭐 어쩌겠어. 구해봐야지. 제곱해보자. 케일리 해밀턴 기억나요? 안다면 그냥 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치? 외우면 쓰긴 씁니다. 쓰긴 쓰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개된다. 곱셈 4에다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1 6에다가 마이너스 3 그죠? 3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아직 제곱일 땐 모르겠다. 세제곱을 한번 보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1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에 3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플러스 3 0 플러스 3 마이너스 2 1 세제곱하니까 뭐 나와? 단위 행렬 나와. 그럼 A의 10제곱? 10제곱은 뭐랑 같은 거예요? A랑 똑같을 거고 A의 30제곱은 2랑 똑같으니까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2랑 같아져요. 됐죠? 33번 A, B는 마이너스 BA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했어요. A, B인데 둘이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생긴답니다.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은 했을 때 기억 보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결국엔 마이너스 BA랑 똑같으니까 얘랑 없어져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죠? 니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는 AB랑 BA가 그냥 같을 때예요. 얘는 아닙니다. 그죠? 넘어가서 A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같을까?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AB의 제곱이라고 하면 A, B, A, B예요. 그지? BA를 마이너스 AB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저런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 A의 4제곱 B는 B 곱하기 A의 4제곱. 얘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됐죠? 자, 얘 잘 보세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야. 맞아? 그럼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A 요렇게 곱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좀 정리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앞에 나오고 BA 요렇게 된 거야. 그럼 얘를 또 바꿔. 마이너스에 A제곱 AB A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걸 또 바꿔요.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A제곱에 B 곱하기 A제곱 이렇게 됩니다. 한 칸 더 옆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맞긴 한데 끝까지 해보자. A의 AB A의 제곱 얘를 마이너스 BA로 바꾸면 마이너스 AB A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또 한번 마이너스 BA로 바꾸면 BA의 4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힘들다. 네, 그래서 진도는 모두 다 끝났고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까지 숙제를 좀 해오세요. 알겠죠?